얼마 전 일본이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한반도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 모두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응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듯 한국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극비 무기를 공개하며 일본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영토에 자위대가 한 발자국이라도 침범한다면 한국은 일본 열도를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극비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일본은 한 번도 구경조차 못했던 한국의 최첨단 비밀 무기를 보더니 난리가 나버렸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여 년 전인 1876년부터입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강압 아래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요.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개방하게 만들어 한반도 침략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무력 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4조와 5조에서는 계양장 내에 조계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도서, 암초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일본이 나중에 한반도를 쉽게 침략할 수 있도록 모두 샅샅이 살필 수 있게 한 것이고 제8조와 제10조에는 계양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 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 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계양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자치를 확보하여 일본 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이 불법적이고 방자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시키더니 1910년 8월 29일부터 무려 35년 동안의 잔인한 일제강점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징용 및 징병된 한국인 수는 무려 500만 명, 일본을 위해 댐 공사장, 광산, 비행장, 도로, 철도 건설에 투입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한국인만 무려 72만 명,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인 여성 수가 무려 43만 명, 군인으로 징용한 여성까지 모두 합산하면 무려 238만 명, 조선 역사, 조선어를 말살하려 하였음은 물론이고 일제 말기에는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통해 최소한의 조선족 기억마저도 없애려 하였고 군인 조선 총독하에서 조선인의 권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친일 단체들까지도 강제 해산시킬 정도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조선인의 모든 신문과 출판물을 강제 폐간하여 언론의 자유 또한 박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려 35년 동안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을 지옥에서 살도록 괴롭혀놓고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대참패가 확정되며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에서조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며 항복을 선언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 7천여 명은 일본에서 오랜 강제 노역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들을 한국에서 다시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쁜 마음에 일본이 준비한 4,740톤급 화물선
무키시마호에 타 일본 오미나토항에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미나토에서 출항한 우키시마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일본 마이즈루항으로 향하더니 8월 24일 해상에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배에 함께 탔던 일본인 장교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 또 당시 미군의 명령대로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며 만내에 부설했던 미군의 기뢰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이유는 바로 우키시마호를 실제 탑승했던 한국인 생존자들이 있었던 것. 당시 한국인 생존자들은 우키시마호가 폭발한 것은 일본 해군의 계획적인 범죄다. 폭발 직전에 일본 군인들이 문서 등의 물건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다수의 일본 선원들이 폭발 전에 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했다 전했습니다. 생존자인 고 정기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병사 둘이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를 보며 저 불쌍한 어린애가 꽃몽우리도 피우지 못하고 가게 생겼으니 큰일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이 계획적으로 배를 폭파시킨 것임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은커녕 77년 만에 또다시 한반도 침략을 위해 헌법까지 뜯어 고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못하고 이 군대조차 갖지 못하게 된 일본. 하지만 2022년에 일본은 다시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고 특히 한반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뒤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알렸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독도 영유권을 두고 역사적 사실로 싸운 결과 한국의 대참패를 당하자 이제는 무력으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방위비로 역대 최대치인 65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계 연도보다 무려 26%나 늘어난 수준인데요. 한국을 무력으로 찍어 눌러 독도를 기필코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무기를 비교하는 주요 외신들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일본의 미쓰비시, IHI,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은 21세기 첨단이 아니라 20세기형 무기들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과 비교하면 일본산 무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기술은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마저 떨어진다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사토 헤이고 홋카이도 다쿠쇼쿠대 교수도 일본이 기술이 발달해 있어 상황이 심각해지기만 하면 요즘 최고로 잘나가는 한국을 재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고 장비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며, 문제는 일본의 방위 제품이 한국산 방위 제품처럼 1등급이 아니라는 점이며 아무나 2등급이나 3등급 제품을 1등급인 한국산보다 더 비싸게 사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산 전투기와 기타 방위 제품들을 비슷한 규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은 결국 각국의 방산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 달렸는데 한국산이 일본산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한국산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방위 예산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을지 몰라도 방위력은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주력 전차를 공급하는 현대로템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개한 차세대 전차, 인공지능 기반 차량 운영체계, 유무인 복합 운영 기술 등의 미래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포탑은 130mm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하며 360도 상황 인식 장치, 능동 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일본의 구형 전차는 감히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입니다. 전세계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서 맞서 싸우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전력은 해군과 공군, 그런데 공군은 한국의 압승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F-35를 대당 1조 원씩 주고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F-35보다 뛰어난 성능임에도 훨씬 저렴한 KF-21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현재는 4.5세대이지만 곧 개량 버전이 나와 미국의 F-35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KF-21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KF-21은 추가적으로 이 옵션을 계속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5세대, 심지어 6세대 스텔스기로도 업그레이드가 쉽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려면 공군은 이미 패배가 확정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한국이 최근 공개한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보고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으로 진수식 이후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전세계 최고의 구축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구축 비용은 한 대당 1조 2천억 원이 넘는데,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지스함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한 8,200톤급 최첨단 정조대왕함을 공개하면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 해군에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것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신의 방패로 불릴 만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